자, 77페이지에 3번 문제부터 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수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사칙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거 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갈로가 있으면 갈로 안에 있는 거 먼저 계산하는 거죠. 우리가 수학 시간에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갈로에서 자, 이렇게 2 곱하기라고 해볼게요. 2 곱하기 3 더하기 4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2 곱하기 3 더하기 4하고는 다르다는 거 우리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갈로 안에 있는 거 먼저 계산해서 앞에 거랑 같이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함수가 있으면, 함수 이름이 있으면 함수 이름에 갈로가 있고 인수들이 적히고 그리고 갈로가 닫히는 이 갈로도 있지만 계산의 우선순위를 나타내는 이런 갈로도 있는 거니까, 자, 이렇게 문제에서 요거 먼저 더하라, 그죠? 더한 것을 앞에 있는 기본급하고 곱해주라 할 때는 이 갈로도 열었으면 항상 짝을 맞춰 주세요. 그죠? 함수 이름의 갈로도 열었으면 그 짝을 맞춰서 닫듯이 계산의 우선순위를 나타내는 이런 갈로도 열었으면 닫는 위치를 항상 생각하면서 열 때 어디에서 닫을지를 항상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리고 문제에서 이렇게 문장으로 기본급 더하기 이렇게 했으면 기본급이라는 글자를 쓰는 건 아니라는 거 아시죠? 기본급이 있는 숫자 더하기 그 기본급 숫자 곱하기 이렇게 숫자 자리를 넣어줘야 되는 거고, 이런 문제는 계산 작업 문제에서는 낼 리가 없죠. 너무 쉬우니까. 근데 이런 문제들이 얼마든지 매크로 같은 거 풀 때 매크로 문제에서 나올 수 있어요. 매크로 문제에서는 뭐 누적 합계를 구하시오, 아니면 여기 지금 안 풀고 넘어갔지만 뭐 이렇게 나누기 계산을 하라든지 뭐 단순한 사칙 연산만 이용해서 푸는 그런 계산들 나올 수 있는데, 그 계산을 못 하시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어떤 비율 같은 거 구하라 할 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그럴 때는 절대 참조 자리를 특히 신경 쓰셔야 돼요. 자, 문제에 적혀 있는 대로 3번은 그대로 진행을 해볼게요. 자, 기본급 3번 문제는 수당을 구하는 방법이, 자, 이꼴 기본급 더하기, 다시 한 번 더 기본급 곱하기 갈로 열어서 상여 비율 더하기 추가 상여율. 자, 이때 지금 레코드 단위로 여기 지금 현재는 홍기재라는 사람의 수당을 구하고 있는데, 이때 추가 상여율을 여기 거 선택을 하죠. 자, 다른 사람들 거 계산할 때도 요 파란색, 빨간색 주소에 해당되는 기본급과 상여금은 식이 내려가면 바뀌어져야 되지만 추가 상여율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이 자리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이 자리, 고정돼야 되는 거, 절대 바뀌지 않는 주소로 절대 참조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식을 써주면, 자, 식에 여기 추가 상여율에 절대 참조를 맞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복사해 보면, 자, 각각의 아무 자리나 클릭했을 때, 자, 기본급과 상여 비율은 이 사람에 해당되는 걸로 바뀌었고, 추가 상여율은 이걸로 고정돼서 계속 똑같이 6%를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개인의 점수가 아닌, 개인의 숫자가 아닌, 여기에 있는 숫자가 아닌 다른 데 있는 거, 아니면 다른 범위, 이런 것들은 요 한 사람에 대한 계산을 해서 밑으로 복사할 땐 다 절대 참조가 필요한 경우죠. 예, 거의 100%가 그렇게 절대 참조가 필요하고요. 자, 4번도 같은 방식으로 판매량 곱하기 해서 여기 갈로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요거 먼저 하고, 사실 이 식은 보면 이 곱하기에는 갈로가 없어도 상관은 없죠. 여기는 반드시 갈로가 있어야 되죠. 빼기를 먼저 한 것을 앞에 거랑 곱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지만 뭐 그런 판단을 굳이 하시고 있을 필요 없고,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진행을 하면 돼요. 그죠? 적혀 있는 대로, 아, 요거 먼저 우선순위로 나타낸 거구나, 그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있는 그대로 써주면 돼요. 자, 갈로 해서
판매량. 자, 1월에 해당되는 같은 행에 있는 요 주소 밑으로 복사했을 때 바뀌어져야 되는 주소니까 상대 참조. 자, 이거 곱하기 그다음 단가. 단가는 몇 월 걸 계산하더라도 요거 똑같은 거 바뀌지 않는 주소 절대 참조. 그리고 갈로 닫고 다음 곱하기 갈로에서 1 빼기 할인율. 할인율은 모든 달에 계산해서 똑같은 이걸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것도 절대 참조. 그리고 갈로 닫고요. 그래서 어디에 절대 참조가 필요한지를 판단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식을 두 번째 식을 생각을 해보셔도 되고 밑으로 복사할 때 두 번째 식을 생각해 보셔도 되고 또는 같은 행에 있는 이 주소 외에 다른 방식으로 선택한 건 다 절대 참조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로 갈게요. 자, 지난 시간에 함수 전체적으로 정리는 했지만 다시 또 교재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빠르게 한번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80페이지요. 지난 시간에 D가 들어가는 함수는 D가 들어가면 전체 데이터, 첫 번째 인수로 전체 데이터, 두 번째 인수로 계산할 필드, 세 번째 인수로 조건 범위 이런 게 필요하다 했어요. 자, 그것을 문제 문장 안에서 찾으셔야 돼요. 자, 문제 문장 안에서 보면 구분이 무용인 자, 조건 내용이 구분 필드에 대해서 무용이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예매량 필드의 합계를 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요 부분이 조건에 해당될 거고 여기가 계산할 필드 이것이 함수 조건 만족하는 합계니까 함수는 뒷섬이고 자, D가 들어가는 여기 중 알맞은 거 있는데 D가 들어가는 함수라면 조건을 구분 무용 이렇게 조건이 연속된 범위로 범위 형태로 필드명과 조건 내용이 같이 선택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만약에 이것이 sumif 함수가 나왔었다면 무용이라는 요 조건 내용만 있으면 되죠. 근데 뒷섬이 나왔으니까 구분 무용이라는 이것이 꼭 있어야 되고 그걸 어떤 자리에 조건을 입력하라라고 나왔습니다. 자, 입력하라는 위치가 없었다면 데이터 안에서 연속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거고요. 지금처럼 데이터 안에서 이제 연속적인 자리에 있지 않으면 어딘가에 적어주라 할 거고요. 그래서 조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산할 필드가 예매량 필드입니다. 그죠? 무용이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레코드를 필터를 한 다음에 계산을 할 자리는 예매량 자리에 합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인수가 예매량이 되고 합계는 뒷섬을 이용하고요. 자, 그거 열심히 풀었는데 마지막에 이거 안 넣으면 안 되죠. 자, 뒷섬으로 계산한 거 뒤에 몇 자를 입력을 하라 하는 거죠. 그래서 계산 문제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5문항 중에 어려운 게 특히 응용해야 되는 게 한 문제 이상 나오거든요. 그죠? 난이도 아주 높은 것도 하나 나오고 또 조금 더 쉬운 것도 나오고 이런데 이런 내용들은 뒷섬만 나왔다. 그러면 쉽잖아. 쉬운 거 풀었는데 몇 자 안 써서 이거마저 틀려버리면 그러면은 합격 점수에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쉬운 문제를 정확히 풀고 오는 것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도 어려운 것도 물론 공부는 해야 되지만 쉬운 것에 내가 확실하게 이해가 돼야 돼요. 쉬운 문제를 풀 때. 쉬운 문제 풀 때 답을 그냥 외워서 교재에 있는 문제만 푼다. 그게 아니라 쉬운 문제를 통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의 문제들은 대부분 약간은 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조건 내용이 구분이 연극이었으면 조건 범위를 따로 말 안 해줬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구분, 연극 이렇게 범위를 할 텐데 지금은 무용이라서 여기 요 셀에 적어주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구분과 무용이라는 글자를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고, 자, 그렇게 준비해 놓고 계산을 시작해야 되죠. 자, 이꼴 dsum에 dsum 함수의 첫 번째 인수는 전체 필드명을 포함해서 범위 들어가는 것은 d가 들어가는 함수밖에 없다 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인수는 필드, 계산할 필드, 예매량의 합계. 그래서 예매량에 대한 합을 구하는 거죠. 그 다음 쉼표 찍고, 조건은 구분이 무용. 자, 이렇게 해서 갈로 닫고요. 자, 함수를 마무리 다 하고 그러면 계산이 되어지죠. 그 계산되어진 거 뒤에 연결연 산자 붙여서 매라는 글자까지. 항상 문제를 다 푸시고 나면 문제 문장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거기에 내가 혹시 하나 더 처리하라는 것을 빠뜨리진 않았는지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고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 다 풀고 나서도 문제 문장을 한 번 더 읽어서 내가 빠뜨린 것은 없는지 그거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자, 2번 볼게요. 지점이 강북이면서 판매량이 700 이상. 자, 우리가 고급 필터 할 때도 그렇고 조건이 여러 개 있을 때, 자, 이거이면서 이거, 이 조건 만족하거나 뒤에 조건, 이렇게 AND 조건과 OR 조건이 있죠. 지금은 이것도 만족하면서 뒤에 것도 만족해야 되니까, 자, 고급 필터에서 조건 쓰는 방식은 반드시 필드명은 같은 행에만 적습니다. 필드명은 무조건 한 행에 적어요. 그죠? 한 행에 적고, 그 다음 조건 내용은 지점 강북 이면서 700 이상이면 나란히 적고, 이거나 700 이상이면 행을 바꿔서 적고, 지금은 이거 만족하면서 동시에 이것도 만족해야 되는 AND 조건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일단 이런 조건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계산해야 되는 자리는 판매 총액의 평균. 그래서 조건 만족하는 평균이니까 함수는 dAverage고, 자, 계산할 자리는 판매 총액이죠. 그래서 요 쉬운 문제들을 풀면서 문제 풀 때 어디에서 힌트를 얻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지점에 대한 것과 판매량에 대한 조건 두 가지를 할 거니까 두 개 필드를 복사해 놓고요. 지점이 강북이면서 돼 있죠. 그래서 강북이라는 글자는 문자들은 그냥 쉽게 복사 붙이기 하시면 될 거고, 판매량 크거나 같다 700. 그래서 조건부터 준비해 놓고요. 이 두 조건을 만족하는 레코드들 중에 판매 총액들의 평균을 구하라는 거고, 자, 이꼴 D average. 첫 번째 인수는 데이터 전체, 두 번째 인수는 계산할 필드. 판매 총액의 평균을 계산하라 했으니까 판매 총액 필드. 다음 조건 범위. 자, 다른 거 뭐 더 하라는 거 없었죠? 여기까지 해서 엔터 치면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답만 구하는 경우는 절대 참조, 상대 참조 자체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채워서 복사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에서 그거 생각하고요. 자, 3번 해볼게요. 자, 3번은 사랑의 집에 봉사활동을 지원한 부서 중 홍보부의 사원수를 계산하시오. 자, 데이터를 보면 사랑의 집에 지원했는 지원 동그라미 친 게 지원한 거네요. 그 중에서 홍보부가 몇 명 있는지, 홍보부인 것 중에서 사랑의 집에 동그라미가 몇 개 있는지를 계산하라 하는 거죠. 지금 딱 보니까 하나, 둘, 답이 2라고 나와야 되네, 그죠? 2명이 나와야 되죠. 자, 이럴 때 조건은 사실은 홍보부라는 것도 조건이 될 거고, 사랑의 집이라는 것도 한편으로는 조건이 되는데, 이쪽 필드, 계산할 필드에 대해서는 조건으로서 표현을 못 하거든요, 함수가. 그래서 조건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이 홍보부라는 레코드를 필터하는 것, 필터하기 위해서 부서명이
홍보부라는 그걸 조건으로 쓸 수 있죠. 자, 부서명이 홍보부다 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용을 하고, 다음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사원수, 인원수를 구하는 거죠. 인원수를 구할 때 조건 만족하는 인원수, 함수는 주어진 것 중에, 자, 함수가 주어진 것 중에 dCount가 있고 dCount A가 있어요. 썸은 어차피 인원수 구하는 거 아니고, 그러면 두 개 같이 있으면요, A를 써야죠. A를. 그죠? 그리고 지금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이 데이터 안에 숫자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A를 써야 됩니다. 자, dCount A 함수를 쓰고, 첫 번째 인수는 다 넣죠. 그 다음 두 번째 인수가 문제죠. 자, 지난 시간에 함수 정리해 드릴 때 dCount 함수, A가 안 붙은 dCount 함수라면 두 번째 인수에는, 자, 문제 내용하고 상관없어요. 개수를 헤아리는 거는, 자, 조건을 세 번째 인수에 넣으면 이미 필터 되어지기 때문에, 조건에 만족하는 레코드들이 필터 되어지기 때문에 어디를 가지고 헤아리든, 자, dCount라면 모든 숫자 필드, 여기가 숫자가 있었으면 아무거나 찍어주면 돼요. 근데 여기 숫자 자료가 하나도 없으니까 dCount로는 못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dCount A를 했고, dCount A라면 모든 필드가 다 가능하다 했는데 언제요? 이런 빈 공백이 있지 않을 때. 공백이 있을 때는 문제 내용을 보고 판단하시라 했는데, 왜냐하면, 자, 만약에 지금 계산할 필드를 제가 이렇게 선택을 해버린다면, 자, 홍보부인 것들 이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헤아립니다. 만약에 여기를 선택한다면, 자, 홍보부인 것 중에, 자, 홍보부인 레코드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홍보부인 것 중에 이거 하나, 또 여기는 없고, 둘, 없고 해서 하나, 둘 이렇게 헤아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를 선택했다면 홍보부인 것 중에 여기 쭉 가서 여기 홍보부 있잖아요. 이렇게 홍보부 없죠? 홍보부인데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라고 헤아려버려요. 이거는 뭡니까? 나눔의 집에 지원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백이 있는 내용일 때는 문장을 보고 판단하라 했는데, 이때 계산할 필드 자리를 사랑의 집을 넣어주면 사랑의 집에 지원한 홍보부인 사람들을 구해내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인수에 문제 내용을 보고 판단해서 이 자리가 사랑의 집 필드명이 들어가야 되죠. 빈 셀이 있지 않은 그런 경우는 아무 필드나 모든 필드가 다 가능하고, 빈 셀이 있다면 문장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사랑의 집에 지원한 것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사랑의 집을 선택을 하고요. 자, 그 다음 조건은 부서명이 홍보부 조건을 범위로 선택을 하죠. 그리고 문제에 뒤에 더 있죠. 이렇게 어딥니까? 명자를 붙여주라 했어요. 그래서 명자까지 빠뜨리지 말고요. 갈로 닫은 다음에 이제 연결 연산자 붙여서 명.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함수 이름이 바뀌어도 내용 계산하는 것이 뭐 이렇게 최대값, 최소값이냐, 평균이냐, 개수냐 이것만 다르고 인수 구조가 다 똑같았습니다. 자, 제조회사가 상공전자인 이게 조건이네요.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스마트폰의 판매가 자리, 계산할 필드는 판매가, 그거의 최대값, 그래서 조건 만족하는 최대값 Dmax, 최고와 최저 판매가의 차이, 그렇다면은 Dmax로 구한 최대값과 빼기 Dmin 함수로 구한 최소값, 요걸 계산하라 이런 뜻이죠. 요 안에 들어가는 인수는 요 문장 보고 판단해서 넣어주면 되고요. 자, 전체 구조가 최대값 빼기 최소값입니다. 자, 이거는 조건을 어디 적어라 라는 말이 없었죠. 적어주라는 표현이 없었던 이유는 제조회사 상공전자 요걸 조건으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어디 적으라는 언급이 없었고요. 자, 이대로 계산해 보면 Dmax Dmax 함수로 첫 번째 인수는 데이터 전체, 두 번째 인수는
판매가의 최고죠. 판매가의 최고. 세 번째 인수는 조건 범위 제조회사 상공전자. 자, 간로를 닫아서 최대값을 구하고 빼기. 다시 한번 DMIN, Dmin 함수를 써서 인수 같은 형식으로 전체 범위, 그다음 계산할 필드, 그다음 조건 범위 똑같은 형식으로 해서 최소값을 구하고 그 차이를 구하는 거죠. 자, 그다음 5번에 지역이 안산인 회원수 조건을 만족하는 인원수. 그러면 여기 있는 것 중에 디카운트를 쓰고요. 마지막에 명자 붙여줘야 되죠. 자, 어떤 어려운 문제도 이런 문제의 기본 유형의 문제를 통해서 함수를 익혀서 그 함수의 인수 구조를 기억한 상태로 응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쉬운 문제들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건 아니고요. 자, 요 조건 만족하는 걸로 한번 해보죠. 이때도 지역 안산 여기 있으니까 조건 쓰라는 말이 딴 데 어딘가에 표현하라는 말이 없었던 거고요. 자, 그러면 D 카운트. 자, D 카운트고 첫 번째 인수는 전체, 두 번째 인수는 뭐라고요? 숫자 필드, 모든 숫자 필드. 아무거나 다 되는데 숫자가 적혀 있는 거. 숫자 형태로 적힌 거라야지만 디카운트는 헤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입 연도. 조건이 지역 안산인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D가 들어가는 함수는 조건과 계산할 필드는 상관이 없어요. 조건을 만족하는 걸 필터해서 계산할 자리는 얼마든지 원하는 곳으로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지금은 디카운트는 아무 자리나 할 수 있는데 숫자 형태가 있는 모든 게 되니까 숫자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 하나만 될 거고요. 그다음 쉼표 찍고 지역 안산. 그리고 갈로 닫을게요. 자, 여기에도 명자 넣어줘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은 81페이지에 한 개 더 있습니다. 그죠? 성별이 남이면서 영어가 90 이상. 성별이 남, 이거이면서 동시에 영어가 90 이상. 성별 남이면서 동시에 영어가 90 이상이에요. 이거거나 또 성별이 여이면서 했는데 성별 여를 자 이거나 했으니까 행 바꿔서 적어야 되는데 굳이 여기 성별이라는 걸 한 번 더 표현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행 바꿔서 요 성별 필드 밑에 여이면서 행 바꿔서 이 조건 만족하거나 자 그다음 성별이 여이면서 동시에 수학이 90 이상. 자 여 옆에 나란히 수학 자리가 수학에 대해서 같은 위치에 90 이상이 들어가지면 되죠. 자, 이 문장을 읽고 이렇게 조건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문제 풀면서 이게 이해돼야 고급 필터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별이 자, 이 조건 만족하거나 또는 이 조건 만족한다 이런 거고요. 자, 그런 조건 만족하는 학생의 총점에 대한 계산은 총점에 대해서 할 거고 총점에 대한 평균 그러면 D average고 이 조건을 I39에서 K41에 넣어라 했습니다. I39 시작 위치는 여기고요. 그래서 성별 자 이거 굉장히 또 많이 들리시더라고요. 성별인데 성명 갖다 놓고 남 뭐 이렇게 많이 해요. 정말 많이 해요. 네, 성별입니다. 그죠? 성별 그다음에 영어, 수학 세 개의 필드가 필요하니까 그거 붙여놓고 자 남이면서 영어가 90 이상 성별이 여이면서 수학이 90 이상
복사해 놓은 건 선이 생겼고 그냥 쓴 거는 선 없는데 이런 형식들, 서식들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조건만 잘 맞게 표현됐으면 되고요. 자, equal d average. d average. 자, 전체 데이터. 전체 필드명 포함해서 전체 데이터. 그다음 계산할 필드는 문제 문장에서 파악을 했죠. 총점에 대한 평균. 그래서 총점 필드, 총점. 그 다음 조건은요, 적어준 거, 필드명 포함해서 요만큼. 그리고 갈로 닫을게요. 자, 86페이지고요. 최저층과 최고층을 이용하여 추첨자별 당첨 층수를 계산하시오 했고요. 자, 당첨 층수 뒤에 층이라는 글자를 붙여주라 했습니다. 자, 랜드 비트윈 함수와 연결 연산자 사용하고요. 랜드라는 함수가 있고 랜드 비트윈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랜드는 랜덤 하는 글자에서 임의로 RAND 랜드라는 함수는 인수 없이 그냥 갈로 열고 닫으면 0에서 1 사이에 아무 숫자나 0. 얼마 얼마 하는 숫자가 나오는 게 랜드고 그 랜드 비트윈은 시작 숫자와 끝나는 숫자 두 개를 주면 그 두 숫자 사이에 있는 숫자가 나오는 것이 랜드 비트윈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5와 요 당첨 층수에 최저가 5층, 최고가 25층이니까 5에서 25 사이에 있는 아무 숫자나 임의의 숫자. 그래서 답은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자, 랜드 비트윈 버텀 탑 이렇게 있잖아요. 시작 숫자와 작은 숫자와 큰 숫자 두 개를 넣고 갈로 딱 닫아서 엔터를 치면 이거 답은 그때그때 달라요. 커서 넣었다가 다시 엔터 치면 달라요. 그죠? 5에서 25 사이에 아무 숫자나 나오는 겁니다. 바뀌어가면서.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뒤에 층이라는 글자 붙여주면 되죠. 자, 연결 연산자 붙여서 층. 그래서 엔터 칠 때마다 답은 수시로 바뀌는 거고요. 자, 쭉 복사해서 끝이죠. 문제 풀 거 별로 없어요. 그죠? 그냥 아무튼 랜드 비트윈이라는 함수가 만약에 이거는 거의 안 나오는데 만약에 내가 시험장 갔는데 처음 나왔다. 그러면 주어진 함수 이름을 적어주면 함수는 자, 한번 지우고 다시 적어볼게요. 함수는 그 함수를 이름을 문제에서 제시를 하니까 자, 이렇게 적고 이 함수에 가보면 지정한 두 수 사이에 난수를 반환합니다. 아무 숫자 난수를 답으로 가져온다라는 뜻이 되고 그리고 밑에 힌트에 바텀 탑 있으니까 아 인수 두 개 작은 수 큰 수 넣는구나 이렇게 판단해서 찾아 나가실 수 있어요. 자, 내가 시험장 갔는데 처음 보는 함수다. 그러면 아주 쉬운 함수라는 뜻이에요. 너무 쉬워서 우리가 평소에 안 다뤘지만 그냥 아주 단순한 함수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2번 구분이 음악인 판매 총액의 합계. 자, 아까처럼 뒷섬으로 푼다면 구분 음악 뭐 이렇게 구분 음악 하는 조건이 필요하지만 지금 썸이프가 나와 있네요. 그죠? 썸이프가 나와 있으면 조건으로는 밑에 있는 요 부분만 있으면 된다 했고요. 자, 구분이 음악인 제품들의 판매 총액짜리, 계산은 판매 총액짜리고 그다음에 함수는 합계를 계산해야 되고 그래서 주어진 함수가 썸이프면 자, 썸이프의 인수는 범위, 조건, 합범위 이때 이 범위는 이 조건과 비교할 값들이 적혀 있는 이 범위에 있는 것 중에 이 조건 만족하는 거 이렇게 해야 되니까 구분이 음악인 했으니까 구분 뭐 음악 뭐 이렇게 적혀 있는 그죠? 구분의 음악 미술 뭐라고 적혀 있는 그 범위들을 넣고 그다음 조건으로 음악이라는 조건을 넣고 그다음 합범위에
판매 총액자리 숫자가 적혀 있는 걸 넣어야 되죠. 이때 SUMIF는 범위가 이 범위 중에 이 조건 만족할 때 이 범위의 합을 구하라 해서 그 실제 필드 값들 그걸 범위로 넣습니다. 그죠? 제가 이미지로 그 SUMIF를 기억을 하시라 했어요. 자, 그렇게 계산을 다 한 다음에 그 판매 총액의 합계를 100의 자리에서 올림이니까 라운드업을 쓰라 했고 1000자리까지 결과물이 1000자리까지 000 3개가 붙도록 하니까 라운드업의 두 번째 인수는 뭐였습니까? 마이너스 3을 쓰겠죠. 마이너스 3을 하면 0 3자리로 1000단위로 표현을 하는 거죠. 3000 이렇게. 그래서 이 계산 다 되어진 거 바깥에 라운드업 함수를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구분 음악은 딴 데 뭐 조건 표현할 필요가 없고 SUMIF면 바로 SUMIF로 시작을 해볼게요. SUMIF. 자, 범위, 조건, 합범위라 했어요. 밑에 인수 힌트들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조건이 구분이 음악인 했기 때문에 이 필드 값들, 이 글자들 중에서 자, 심표 찍고 음악이라는 조건 음악일 때 그죠? 물론 음악이 적혀 있는 셀을 클릭할 수도 있지만 그냥 썼고요. 클릭하나 써주나 똑같고 자, 음악 구분이 음악인 다음 판매 총액의 합을 구하라. 세 번째 인수는 합을 구할 합범위. 그래서 갈로 닫으면 계산이 되고 자, 그 계산되어진 것을 다시 한번 올림을 하라 했어요. 이렇게 해서 나온 숫자 답 중간 과정에 뭐 엔터 자꾸 안 치셔도 되는데 지금 뭐 한번 연습해 볼까요? 엔터 쳐보면 요런 답, 이 답으로 나온 요 함수식을 다시 한번 올림해서 1000단위로 표현하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라운드업 SUMIF 식이 다 끝난 빨강색 칼로 뒤에서 쉼표 찍고요. 라운드업의 두 번째 인수 마이너스 3을 적죠. 마이너스 3을 적고 엔터 치고요. 자, 그다음 3번. 구입 수량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가진 고객들의 구입 총액의 합계. 자, 높은 빈도를 가진 빈도가 높은 최빈값을 구하는 함수가 MODE SNGL입니다. 그죠? MODE 함수인데 빈도가 높다라는 뜻은 구입 수량에서 가장 높은 빈도. 자, 구입 수량이 있는데 가장 높은 빈도라는 건 자, 4번 구입한 거 1번, 2번, 3번. 9개 구입한 거 1번, 2번. 2명 있죠? 5개 구입한 사람이 하나, 둘. 1개 구입한 사람이 하나. 7개 구입한 사람이 하나. 그러면 빈도가 높다는 건 4번 구입한 사람이 제일 많구나. 빈도가 높은 숫자 4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SUMIF로 문제의 내용이 SUMIF로 구입 수량 중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 구입 총액 자리의 합계. 그러면 이 범위에 있는 것 중에 조건은 이 범위에 있는 것 중에 MOD로 구해서 나온 4와 같은 것을 찾아서 요 구입 총액 자리에 요거의 합을 구하라는 뜻이죠. 그죠? 이 범위 중에서 4인 것에 구입 수량이 4인 것에 구입 총액의 합을 구하라는 뜻이 되죠. 이 4는 뭐로 구했어요? MOD로 구했어요. 그러니까 자, SUMIF로 이 구입 수량들 중에서 이 범위들 중에서 조건 내용이 이 중에서 제일 많이 구매한 많이가 아니고 제일 이 구입 수량의 숫자의 빈도수가 제일 높은
그 4를 구하기 위한 MODE 함수를 하는 거죠. MODE SNGL 해서 MODE 함수는요. 그냥 범위만 주면 됩니다. 이 범위만 주고 갈로 닫으면 이 중에서 제일 자주 나온 숫자는 4다 하는 걸 바로 찾아요. 그래서 MODE 함수의 결과로 여기가 4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범위 중에서 4인 거 이렇게 찾아낸 겁니다. 이 범위 중에서 MOD로 찾아낸 숫자 4하고 같을 때, 자, 심표 찍고요. 구입 총액의 합을 구하라. 합을 구할 자리는 구입 총액. 그래서 교재 문제는 자꾸 풀다 보면 그냥 외워버리죠. 그런데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 항상 이 범위가 이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거고요. 이때 이 조건은 MOD로 구하면 숫자 4가 나올 거고, 그러면 이 범위 중에 4하고 같은 것일 때 이런 의미로 표현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함수가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따옴표는 안 들어가는 거죠. 아까 음악 같으면 따옴표를 넣지만 함수엔 따옴표 안 넣습니다. 그죠? 만약에 조건으로 셀 주소가 봐도 따옴표를 넣으면 안 되죠. 함수나 셀 주소는 그 약속된 의미 기호를 전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문자로 표현하면 안 되고요. 자, 그래서 따옴표 없이 그냥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썸이프의 조건은 다 따옴표 넣는다 이렇게 외워버리신 분은 안 된다는 겁니다. 문자라서 따옴표 아까 음악 같은 경우는 넣은 거고 지금은 함수라서 따옴표를 안 넣었어요. 그래서 따옴표를 넣는 경우는 문자 자리에 따옴표를 넣는 겁니다. 자, 그 다음 4번에 장르가 드라마이면서 관람 등급이 15세 이상인. 자, 이 15세 이상이라는 글자를 보고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죠?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셔야 되죠. 데이터를 보면 여기에 그냥 15세 이상이라는 글자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조건을 써줄 거면 15세 이상이 붙어 있죠. 여기에 적혀 있는 띄어쓰기까지 똑같은 형태로 적어줄 때는 똑같이 적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조건이 드라마이면서 관람 등급이 15세 이상, 요 글자 두 개를 다 만족하는 영화들의 일간의 합계. 데이터에 보면 일간 집계값이 숫자가 적혀 있네요. 요 숫자들의 합을 구하라 라는 건데, 자, 조건이 그래서 두 개가 있으면 뒷섬이면 뒷섬 문제로 풀었으면 썸이프가 아니라 뒷섬이면 장르 자리에 드라마, 관람 등급 자리에 15세 이상 이렇게 요 조건을 적어 놓고 조건 범위를 하면 되지만, 자, 썸이프 S는 조건이 여러 개 있으면 썸이프로는 못 풀고 썸이프 S를 이용해서 합범위가 먼저 오고 그 뒤에 범위, 조건, 여러 조건이 더 있으면 뒤에 계속 이어서 범위, 조건이 들어가는 형태죠. 앞에 합범위가 먼저 온다 했습니다. 그래서 썸이프 S로 풀고 뒤에 또 만원이라는 글자까지 붙여야 되겠네요. 그래서 합범위는 일간의 합계를 구하라 했으니까 썸이프 S를 생각은 조건이 여러 개 있구나 생각은 했어도 함수 선택을 썸이프를 해버리면 그거 안 되겠죠. 함수 선택에서 실수 많이 하시거든요. 조건이 여러 개 있다라는 건 생각했지만 S자를 잘 빠뜨려요. 그러니까 S자 안 빠뜨리도록 또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첫 범위가 합을 구할 범위가 먼저 와야 되죠. 일간의 합을 구할 겁니다. 이 범위를 구하고, 그 다음 조건이 이 범위 중에서 드라마, 물론 드라마 글자가 있는 셀 하나를 찍어줘도 된다 했습니다. 자, 심표 찍고 그 다음 이 범위 중에서 15세 이상을 쓸 거면 따옴표 해서 정확히 똑같이 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런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도 상관은 없다 했어요. 이렇게 하면 답은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연결연산자 만원,
까지 붙여주면, 자, 이렇게 하면 똑같은 답은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이런 작업을 일을 했어요. 자, 그럴 때 셀 요 조건에 이거를 선택을 했어요. 자, 그렇게 식을 썼는데 만약 하다 보니까 이 사람 이 영화는 이거 15세 이상이 아니네, 전체 관람이네 해서 전체로 바꿔버리는 순간 이거가 바뀌어지면, 데이터에 수정이 가해지면 답도 달라져 버리죠.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 자리에 정확히 15세 이상을 적었다면 그런 문제가 없겠죠. 15세 이상 이렇게 했다면, 자, 이 자리가 뭐가 돼 있든 수정이 되더라도 똑같은 답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아이고, 14세. 그래서 답이 맞게 나오면 뭐 실기 문제에서는, 시험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든 적든 셀 주소가 들어가든 상관은 없지만, 셀 주소가 들어갔을 땐 이 셀의 값이 바뀌면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 그런 것들도 이해를 하고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수학삼각 2번 시트입니다. 자, 학과가 정보통신과. 지금 여기는 D가 들어간 함수네요. 학과가 정보통신과면 학과 정보통신 적어줘야 되고, 자, 학생들의 평점에 대한 평균. 계산할 자리는 평점. 네? 자, 그래서 계산은 평점이고 함수는 평균이니까 D average를 쓸 거고, 그 계산 다 한 뒤에 소수점이야 둘째 자리까지 0.56. 그래서 라운드 함수의 두 번째 인수는 2가 되겠네요. 그죠? 두 번째 자리까지 라운드의 두 번째 인수가 2가 되고, 첫 번째 인수에 D average 함수식이 들어오고요. 자, 조건이 학과가 정보통신과니까 학과라는 글자와 정보통신과를 복사해서 붙여 놓으시고 미리 준비해 놓고요. 자, 이제 이 자리에 계산식을 일단 D average부터 먼저 할게요. 이꼴 D average. 첫 번째 인수는 데이터 전체, D가 들어간 함수는 전체. 그 다음 두 번째 인수는 계산할 필드, 무엇에 대한 평균인가 하면 평점에 대한 평균이었어요. 그래서 카운트가 들어가는 함수는 모든 필드, 또 카운트, 디카운트는 숫자가 있는 모든 필드, 디카운트 A는 아무 필드나 다 모든 필드가 됐죠. 빈셀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근데 그 카운트 종류가 아니라 이렇게 에브리지나 썸이나 등등은 문장 보면 나오잖아요. 평점에 대한 평균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평점 필드. 그 다음 조건 범위. 그리고 갈로 닫으면, 자, 평균이 구해졌고, 그것을 다시 한번 라운드 뒤에 가서 라운드의 두 번째 인수로 소수점이야 두 번째 자리까지 양수로 2를 적어주는 거죠. 그래서 답이 3.52가 나왔네요. 그 다음, 자, 요 2번 문제는 좀 많이 마찬가지로 좀 어려워 하시는데, 근데 사실은 이거는 어려운 함수는 아닙니다. 자, 뭐냐면 과일별 총 개수를 상자당 개수로 나눠 상자의 목과 나머지를 구하여 상자에 표시하라 했고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과일이 뭐 25개 있어요. 한 상자에 4개씩 넣을 거예요. 그러면 몇 상자가 나오죠? 몇 상자 나오고 나머지 몇 개 나오죠? 계산할 줄 알죠? 그죠? 이 함수 쓰라 안 하면 다 할 줄 알잖아요. 25를 4로 나눠서 24하고 1이니까 요거 6상자, 나머지는 1개, 요거 알잖아요.
그 원리를 이 함수한테 시켜야 돼요. 그래서 요 상자, 6상자다 하는 건 어떻게 구하는가 하면 지금 int가 주어져 있는데 int 안에 25를 4로 나누라 하면 25를 4로 나누라 이렇게 해주면 이 나머지 1 남는 거 말고 0 붙여서 우리 소수점 계산할 줄 알죠? 25 나누기 4 하면 자 여기 10 나오니까 2, 8, 2 해서 20이니까 5, 6.25 요거 6.25 나오겠네요. 그죠? 요 6.25에서 0.25가 필요 없고 뭐만 있으면 돼요? 6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계산 25 나누기 4 하면은 6.25가 나올 텐데 그거에서 정수 자리까지만 가져오면 되죠. 요렇게 계산한 식의 답에 정수 자리까지가 상자의 개수잖아요. 그죠? 상자 6상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나머지 구하는 함수가 있는 거죠. 나머지 구하는 함수는 MOD 함수는 어때요? MOD는 나눗셈을 하는 게 아니고 25를 4로 나누라고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하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죠. 여기에서 MOD 안에서 나눗셈을 하거나 이거 아니죠. INT 안에서 인수를 2개 적거나 이거 아니죠. INT는 숫자 하나 와야 됩니다. INT의 인수는 숫자. 그래서 요거 나눗셈 계산하고 나면 숫자 1개 오잖아요. 그 숫자의 정수 부분만 취하면 그게 몫이 되는 거고, 그다음 MOD는 숫자와 나누는 수 2개를 주면 이 MOD 함수가 요 나머지 1을 알아서 구할 거예요. 요 함수 안에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든 어쨌든 나머지를 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식으로 몫을 구하고 이 식으로 나머지 구했을 때 자, 이거 구하는 식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 요게 몫이고 그다음 갈로 열어야 되고 나머지고 갈로 닫아야 돼요. 그래서 몫을 구하는 요 int식에다가 int식으로 몫을 구하고 연결 연산자 붙여서 갈로 문자 열고 또 연결 연산자 요때 요거는 또 안 빠뜨리는데 여기 가서 잘 빠뜨리거든요. 자, 문자 다음에 다음 함수식 오기 전에 연결 연산자 붙여서 나머지 구하는 MOD식을 써주고 다시 요 갈로 닫는 문자 가기 전에 다시 연결 연산자 붙여서 요 문자 넣어주고 몫을 구하고 갈로 열고 나머지 구하고 갈로 닫는 요 사이에 연결 연산자를 안 빠뜨리고 잘 적어야 되죠. 그래서 요 연결 연산자 쓰는 연습이 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 해볼게요. INT 안에 나눗셈 계산식을 넣는다는 거죠. 나눗셈 이것을 이걸로 나누라고. 그러면 몇 점 몇 이렇게 나오겠죠. 그 나눠진 값에서 정수까지만 취하라고. 정수까지만 하면 그게 상자의 개수가 되고 자, 그다음 연결시켜서 갈로 여는 문자 적어주고 그다음 또 연결시켜서 나머지를 구해야 되는데 나머지 구하는 함수는 MOD. MOD는 이 값을 자, 요 옆에 상자당 개수로 나누라고 인수 2개로 적어주는 거죠. INT의 인수는 숫자 1개, MOD의 인수는 숫자와 나누는 수 2개의 인수가 필요하고요. 자, 그 계산을 하고 다시 연결시켜서 이렇게 생긴 글자 연결시켜 주라고. 그리고 뭐 3번, 4번은 그냥 함수 설명해 주려고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교통비와 숙박비의 합계. 자, 요 정도의 난이도는 매크로 문제 풀 때 낼 수도 있는데 만약에 교통비와 숙박비의 합계를 구하라 하면 2개밖에 안 되잖아요. 썸 함수가 없으면 그냥 교통비 더하기 숙박비 이렇게만 해줘도 돼요. 썸이 나왔으면 썸 안에 교통비에서 숙박비까지 이렇게 범위를 넣어주면 되고
이렇게 구하나 이렇게 구하나 어쨌든 합을 구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문제에서 썸이 있으니까 썸을 이용해서 교통비와 숙박비의 합을 썸으로 구하고, 자, 그 합계를 구하여 출장비 합계에 표시하는데 천자리에서 내림하여, 그래서 라운드 다운, 내림하여 만 단위, 0이 4개네요. 그럼 라운드 다운의 두 번째 인수로 마이너스 4. 그래서 썸 함수로 구했는 합에다가 구한 합의 앞에 라운드 다운을 하고 갈로 열어서 마이너스 4를 적어주고, 그죠? 이렇게. 자, 요 자리에 이꼴 썸에 교통비와 숙박비의 합계니까 요거 두 개의 합. 이 합을, 이 답을 만 단위로 표현하라 하는 거죠. 버림해서. 출장비면 올림해야지. 버림해요. 그죠? 일단은 버림하라 하니까 라운드 다운을 해서 뒤에 가서 콤마 마이너스 4가 되게. 그래서 갈로 닫으면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죠. 교통비 35,000원 들고 숙박비 15만 원인데 18만 5천 원인데 5천 원을 버렸어요. 18만 원 받아요. 그래서 18만 5천에서 마이너스 4를 했기 때문에 만 단위로 이렇게 답 나온 거고요. 그다음 4번은 1차, 2차의 차이를 구하여. 차는 빼면 되죠. 이렇게 빼기를 해서 그 절대값으로 차이를 표시하라 했어요. 빼기 해서 나오는 답이 양수든 음수든 ABS 갈로 속에 들어가면 다 양수가 돼서 나오는 거죠. 자, 점수 차이를 1차에서 2차를 빼서 그 차이를 구하는데 그 차이가 그냥 이대로 빼기만 하면 어때요? 빼기만 해서 만약에 채운다면 음수도 나오고 양수도 나올 텐데 이거를 ABS 함수 안에 ABS 갈로 속에 딱 담아주면 이 답들은 채워서 복사했을 때 무조건 양수로 표현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ABS 함수는 뭐 이렇게 단순한 요거보다는 뭐 맥스 빼기 민이라든지 아니면 뭐 D맥스 빼기 뭐 등등으로 해서 어떤 다른 국어 점수의 합계 빼기 수학 점수의 합계라든지 그런 식으로 무언가에 대한 계산을 차이를 구하고 그걸 양수로 바깥에 한번 씌워주면 되죠.